1998년 3월 2일 새벽 0시 2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비디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게, 그런데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죠.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불을 진압한 후 가게 안에서 차마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형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엔 이불과 비닐봉투, 그리고 눈만 보이는 두건이 씌워져 있었죠. 온몸은 발목부터 가슴까지 붕대와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디어볼에 등장하는 미라 같은 기괴한 모습이었죠. 바닥엔 피가 흥건했습니다. 눈과 둔기로 끔찍하게 난타당한 흔적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잔혹한 살인의 전 과정이 비디오 테이프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직접 촬영한 살인 현장,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9살 김현택 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현장 감식반의 분석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두개골 함몰, 전신 다발성 골절, 무수히 구타당해 살해당했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잔혹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주변 주민 누구도 비명소리나 도움 요청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고문이었다면 소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범인은 왜 굳이 시간을 들여 시신을 붕대와 테이프로 감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강도살인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했죠. 수사 중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김현택 씨에게는 특이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에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 사망하면 무려 4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죠. 경찰은 즉시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36세 김 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하지만 아내는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까지 있었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뿌려진 물 때문에 족적이나 지문 등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황.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위를 넓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남자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26세 청년, 피해자의 옥탑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청년은 피해자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7년 전부터 옥탑방에 살며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이 청년,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같은 형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아내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경찰은 청년과 피해자 아내가 불륜관계이며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졌죠. 왜 그랬어? 그 순간 청년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살해한 건 아닙니다. 때마침 청년의 옥탑방 압수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는데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피해자 부부의 집 곳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청년이 이 CCTV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아내와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둘이 짜고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님이 보험 사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임성필이었습니다. 임성필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3일 전 김현택이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현택이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는 거죠. 머리를 한 대 때려달라, 장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오면 3분의 1을 너에게 주겠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임성필은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진술했죠. 증거로 남기자며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필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몸을 테이프로 감은 건 형님이 요구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방어할까봐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했어요. 머리를 돌리지 못하게 이불로 덮고 혈흔이 튀지 않게 두건과 비닐을 씌운 것도 모두 형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던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원했었다는 거니까요. 당구 큐대로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한 대만 쳤다고 주장하는데 전신의 다발성 골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었죠.
증거가 있습니다. 임성필이 직접 비디오 테이프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비디오 가게를 수색했고 007 가방 안에서 테이프를 발견했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수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8년 3월 1일 밤 화면에는 두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김현택과 임성필이었죠. 임성필이 김현택의 몸을 붕대와 테이프로 감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 발 잠깐 들어보세요. 임성필이 김현택을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죠. 김현택이 숨이 막힌다고 수덜거렸지만 이미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죠.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임성필이 정중히 인사한 후 당구 큐대로 김현택의 머리를 내려줬습니다. 큐대가 부러졌죠. 여기까지는 임성필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보험 사기극이 확실해 보였죠. 큐대가 부러진 후 임성필이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네가 왜 시동을 줄 알아? 정중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고 빠른 어투로 반말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보다 120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다른 존재가 빙이 된 것 같았죠. 비밀을 지키라니까 비밀을 누설해? 우리 섀도우 클럽은 비밀을 누설하면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는 벽돌로 김현택의 머리를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살 필요가 없어. 김현택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임성필은 멈추지 않았죠. 너 같은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에 나 같은 고아가 태어나. 너네가 왜 시동을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놈들 죽이러 오는 사람이. 폭력적이고 기괴한 발언과 함께 잔인한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김현택의 몸이 축 늘어진 후에도 임성필은 멈추지 않았죠. 증거로 남기려던 비디오는 그야말로 살인 비디오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임성필에게 보여줬습니다. 임성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큐대로 머리를 치는 장면까지는 침착하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진 제가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벽돌을 들고 돌아와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오자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임성필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기이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임성필의 집에서 섀도우 클럽이라는 정체불명의 명패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엔 임성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령 단체였죠. 망상장애인지 조현병인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인지 아니면 정말 다중인격인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만약 정말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사건 전부터 이상한 행동이 있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다고 했죠. 일각에서는 진짜 빙의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임성필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부부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녹화해 왔던 것이죠. 부모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임성필. 19세에 홀로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으로 겨우 살아가던 그에게 김현택의 아내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래서 김현택의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마다 우연인 듯 나타나 도와주고 우울해 보일 때면 그녀에게 간식을 사다 줬죠. 사실 이 모든 게 CCTV로 파악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임성필은 이런 친절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됐죠. 하지만 김현택은 아내를 자주 구박했습니다. 과거 아내의 외도 때문에 상처받은 그는 종종 폭력까지 행사했죠. 임성필은 이 모든 걸 CCTV로 지켜봤습니다. 증오가 쌓여가고 있었죠. 임성필과 김씨의 아내는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명을 노리고 정신 이상자인 척 연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 기괴한 대사를 했다는 건 명백한 연기라는 거였죠. 7년간 CCTV로 염탐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김현택이 보험 사기를 제안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제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성필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면 왜 CCTV를 그대로 뒀는지, 왜 비디오 테이프의 존재를 스스로 밝혔는지 설명이 안 됐죠. 일부 프로파일러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임성필은 극도의 관음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자신이 통제하고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반복해서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큐대로 친 이후에는 정말로 기억이 없다.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날의 진실을 홀로 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범죄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중인격을 주장하고 실제로 범행 영상에서 완전히 다른 인격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범인을 잡았고 범행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진실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필이 영상 속에서 외친 섀도우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였을지 아니면 정말 그의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무언가였을지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7년간의 집착적 감시, 병적인 관음증, 그리고 그날 밤의 돌변. 어쩌면 우리는 인간 내면의 어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끝을 목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